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주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소상공인들과 지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 경기도의 경제 노동 정책을 책임지고 계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10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님으로서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위한 나름의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민원이 있으면 현장을 바로 찾아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구한 지원 방안들과 노력하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이제 소상공인 분들께 가장 어렵고 또 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금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금줄이 막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는데요.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를 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분을 이번에 이제 진행을 좀 했죠. 그래서 그 출연금을 늘려 보증 재원을 크게 확대하고 현실에 와닿는 예산 투입을 했다는 점을 들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경기도의 특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골목 상권, 또 골목 상권의 조직화 사업을 하는 것과 또 소상공인들 또 상인의 조직을 저희가 현장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들의 사업들을 했던 것이 두 번째로 들 수 있습니다. 예, 경기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자금 지원 등 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도의회 차원에서 해온 내용 및 성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기도는 2017년 7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작년 2020년 12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1,72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계약 기간이 짧아 고용 불안성이 높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께 공정수당을 지급하고 또 복리후생 증진 차원에서 휴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또 특고와 같은 취약 노동자들 1,7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의 그 휴가비 지원 사업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권익센터 또 마을 노무사 등을 통해서 권리 구제 노무 법률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2020년 8월 기준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197만 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한 35%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이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난 2017년에 정부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이루고 계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경기도의 실직과 고용 불안전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서 이게 진행해온 사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작년 12월부터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조례, 또 경기도 플랫폼 노동 지원 조례, 또 경기도 필수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분을 발의를 했고요. 또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서는 도민 누구나 직업 알선과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고용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에 기울일 생각입니다. 화성 지역구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해오신 의정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경기도에 있는 이제 중학교 이상 그 봉사점수라고 하는 학점이 있어요.
근데 그 봉사 점수가 아마 서울은 45시간인데 경기도는 60시간이었죠. 근데 그 60시간을 다 봉사 시간을 마무리하기까지는 이제 봉사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지역에 있는 모든 학부모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고민한 결과 봉사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보자. 발족해보자라고 해서 조례까지 이루어졌고, 조례 전에 이제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서 학부모들, 학생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 조례가 발의가 됐고, 또 입법 예고 끝내서 지금 현재는 학교마다 아마 봉사추진위원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추진을 하는 과정에 어떤 지역에서 일이 있었냐면, 중학교 학생이 이제 봉사 점수는 받아야 되는데 봉사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봉사처가 없어서 야간에 방범순찰대, 지역 방범순찰대를 찾아와서 봉사를 하겠다고 아빠 손잡고 온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봉사 점수가 많은 것은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봉사를 할 수 있는 양질의 봉사처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봉사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학부모들과 또 학생들하고 함께 했던 그 추억들이 기억에 납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으로는 배달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 및 시장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서 경기도 배달 특급과 같은 공공배달 플랫폼 서비스가 본격 가동되면서 시장 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및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공공 배달 특급에 대한 부분은 공정거래를 무너뜨리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경기도가 그 점에서 시작된 게 이제 배달 특급인데요. 시작한 기간이 뭐 너무 짧아서 이 부분이 서비스 확대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라고는 과감하게 말하기는 아직은 좀 조심스럽고요. 단지 시장 경제의 활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경기도는 지역 화폐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 화폐라는 것은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그 지역 화폐라는 것에 큰 장점이 있어서 정말 시장 경제를 살리는 부분에서는 활력소다라고 하는 것은 100% 저희도 지역에서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배달 특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업체들하고 틀린 점은 지역 화폐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긴 한데요. 아직은 그 서비스가 확대됐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많은 책찍질을 의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위원장님, 그렇다면 앞 질문에 이어서 경기도 배달 특급이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느 사업이든 마찬가지인데요. 배달 특급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공급과 수요가 공존해야 되는데 배달 특급은 공급을 하는 것이고 수요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도민인 거죠. 그래서 이 배달 특급 경기도도 예외가 아닌 공공에서도 수요자를 만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이 사업이 지역 화폐까지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경기도 배달 특급이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플랫폼들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은주인데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또 험난하더라도 또 가기 싫은 곳이라도 힘든 곳이라도 늘 찾아가서 거기에서 해결을 찾는 그런 이은주가 될 것이고요. 또 제가 속해져 있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코로나로 많이 힘든 도민들과 함께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YBC 뉴스, 한스경제 상경일보, 중앙신문 시사일보, 대한투데이와 공동 진행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